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새 정부로 바뀌면서 울산의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산업성인 울산의 관계,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산업소대인 울산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이 어떤 자리에 누가 얼마나 가느냐, 솔직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장차관 발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를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서 지역 출신으로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지금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전 울주군수,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이었는데요. 예. 이 울산시당위원장과 민주당 영남권의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전은수 변호사, 예. 그리고 전은수 변호사는 남구가 그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안귀령이라고 전 YTN 아나운서, 이 세 명이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 발령은 안 났지만 세 명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울산 인사의 위상 자체가 그대로 울산의 위상과 연결되는데요. 이 울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울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울산 인사들이 어떻게 발탁되느냐, 이 중용 여부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귀에 확 들어오는 지금 말씀하신 이름 가운데 안귀령이라는 이름, YTN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더 기억나는 것은 여의도에 출동한 군인들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그 소리친 그 여인 말이죠. 네네. 근데 그분이 울산 출신 안기령이란 말이에요. 네. 울산 출신이에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울산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여성이 전은수 위원장하고 안기령 전 아나운서 두 사람이나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진역 균형 발전을 국가 경제에 중요시하는 그런 분인데 울산 출신 인사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는 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울산은 물론이고 영남권 전체를 두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영남권의 표심,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제 국정의 동력을 삼아가지고 이제 1년 뒤에 지방선거까지 가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영남 쪽에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울산과 부산, 경남의 민주당 인사는 물론이고 과거에 보수 정권과 함께 일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접촉의 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런 행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배경에 깔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다 있겠지만은 뭐 그건 1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두고 보기로 하고요. 울산이 홀대받는 느낌을 받지 않게 챙기고 있는 건 다행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 울산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제법 비중이 많았어요. 이후락 정보부장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이후락 정보부장부터 역대 정권에서는 국가 경제와 지역 안배 또는 정치적 관점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울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김태호 내무장관, 김태호 의원, 그리고 최영우 역시 내무장관, YS 시절이죠. 송철호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울산시장으로 또 일을 했고, 그 뒤에는 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를 했고, 박성민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을 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제일 울산의 양쪽에서 굉장히 실세 진영을 갖췄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앞에 돌아가신 세 분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은 다 알고요.
제가 1979년인가 울산에 왔는데 뭐 이후락, 김태호, 최영호, 이채필 전 장관까지 전부 제가 인터뷰를 챙겼던 그런 분이네요. 예. 자, 어쨌든 이후락부터 박성민까지 역대 정부에서 울산의 맨파워는 상당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도 울산의 인재풀이 활발히 상당히 많이 작동하는 느낌이 드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니다. 비 쪽은 먼 살고 안 돼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6.3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남권 강력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예. 42.54%라는 최고의 득표율, 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 울산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어떤 영남을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 봐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의 한몫을 한 울산을 어떤 식으로든 잘 좀 살펴야만 예.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은 또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고 산업의 심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울산을 잘 어떤 관리를 해야만이 정권의 어떤 앞날도 전망이 밝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듣기로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울산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정부에 대한 어떤 기여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까지 뭐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홀대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예. 여전히 홀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인재풀도 그렇고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역을 공략하려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이제 인사의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뭐 보은이 됐든 논공행상이 됐든 홀대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실사구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극비에 붙여지기 때문에 발표 나기 전까지는 본인도 극구 부인을 하고 알아도 썰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자, 이재명 정부의 울산 사람들 가운데 아직 발표 안 된 비중 있는 인적 자원이 더 있는 게 사실이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30년까지입니다. 예. 2030년 6월 3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 물론 그 진보당 등 범여권의 국회의원, 대통령실 울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론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정부 요직에 배치될 것인가. 예. 특히 대통령실에 어떤 울산 사람들이 배치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예. 여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요. 요직을 차지한 인물이 내년 초까지 정부 핵심 자리에 있다가 일정 부분 일을 보다가 내년 초에 자리를 간두고 예. 울산으로 내려와서 어떤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냥 덜렁 지방선거에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있다가 내려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부대변인, 행정관 후보 등을 합쳐서 대략 한 5명 정도의 5명 울산 정도. 인사가 지금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예. 이제 시스템 자체, 인사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종합적인 인사 검증과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예. 섣불리 누가 어떤 자리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네. 현재는 한 5명 정도가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야, 5명 정도나요? 안기령, 뭐 전은수 이런 분들은 앞에서 이름이 나왔고 이선호 시당위원장까지는 알겠는데 자 모르는 두 분 정도 누굴까요? 두 분은 뭐 사실 우리 시민들도 낯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방위 인사 검증을 마친 뒤에 이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그동안 관례상 내전된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대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3명은 아마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그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영남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최고위원을 지냈던 전원수 예. 변호사라든지 예. 그리고 뭐 안기령 이런 분들은 아마도 지금 벌써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아마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여기에 이제 국회 쪽에 비서관 출신 2명 정도가 지금 더 첨거돼 가지고 예.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김 이사님 얘기를 이제 그 원고를 보고서 안기령 전 아나운서 유튜브에 보니까 방송을 많이 하더군요. 네, 많이 합니다. 지금 수석인가요?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될 건가요? 지금이 아직은 수석 대변인 그런가요? 이렇게 공식 직함을 단 건 없습니다. 한 건 예. 없고 지금 대변인단에 합류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거듭되는 얘기지만 인사를 앞두고 이름을 슬쩍 띄워서 소위 간을 보는 방식도 있지만은 발표되기 전에 발설을 하는 건 뭐 천기 누설처럼 금기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이선호, 전은수, 안기령 이분들은 몇 차례 보도도 있었고 전은수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선호 위원장과 안기령 아나운서도 발탁된 것으로 봐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말이죠. 네, 그 이선호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에 이어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예.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울산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당대표실과 울산의 여론을 잇는 가교 역할을 독특히 해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울산 선대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사람이 이선호다. 예. 이선호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군수 경력을 고려해서 현재 대통령실 안에 자치행정 비서관 자리가 확실한데요. 예. 이 자치행정 비서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전국에 한 200몇 개 되는 그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 대통령실에 있는 자치행정관 예.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파워가 굉장히 센 자리인데요. 예, 유명무실한 자리가 아니군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거의 갈 것 같고 전은수 남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7번째 7호 인재로 영입을 했거든요. 청년 인재로서 발탁한 뒤에 22대 총선에서 바로 울산 남구갑에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김상욱 의원하고 한판 붙었죠. 예. 김상욱 의원하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했던 인물인데 네. 그 전략 공천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썼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요. 예. 특히 21대 대선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내정 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지금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고시에 패스한 네, 그런 케이스. 그렇습니다. 네. 안기령 전 YTN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자신의 프로필에 울산 삼상고를 나온 울산 출신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을 정도로 울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2014년에 광주 방송 아나운서를 거쳐가지고 2016년부터 YTN에서 근무했고 네. 2022년에 YTN에 사직서를 내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대변인을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줄이 닿았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각별한 어떤 연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발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처음 본 건 여의도에서 개헌 막으러 간 거 거기서 봤는데 그 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은수 안기령 전 대변인이 동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울산에 연구가 있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스피커인데. 예. 지금 현재는 뭐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이러니까 설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설 정도인데 그래도 뭐 설이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울산에 국회의원 두 분, 지금 김태선 의원, 그 앞에는 울산 북구에 이상은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의 어떤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들이 지금 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은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뒤에 22대 국회 한준호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있었던 차진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차진영 변호사 한 분이 있고 또 이제 지금 김태선
빈태선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네. 분이 지금 울산 출신의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예. 그분들이 다 울산 출신인데 아하. 이 울산 출신 2명의 보좌진이 인사검증 단계에 있다 이런 아하.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오늘 김 이사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자, 그러면 김태선 의원하고 송철호 전 시장 얘기도 나오다 말다 하던데 지역의 다른 핵심 인물 또 없습니까? 이 두 분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은 이 두 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김태선, 송철호 이 두 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분들보다도 더 핵심적인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인사들인데 예.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상황이 다른 게 김태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수행실장을 지내고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실에 데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직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부 부처로 가는 것보다는 예.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지역과 정부 간의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게 더 알맞다.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뒤의 지방선거에서 울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네. 전략적인 것을 구상하는 데는 김태선 의원이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송철호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상임 선대위를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예. 일정 부분 공이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송철호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장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또 특히 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김영문 동서발전소장. 예. 관세청장 하시던 예, 분.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찍이 이제 그 울주군에서 한번 출마를 했고 그 네. 뒤에는 동서발전 지역에서 활동을 쭉 하시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분도 이제 결국 올 연말쯤이나 되면 이제 지방선거에 분명히 다시 울주 군수 쪽으로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예.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의 바람이랄까 희망사항은 김태선 의원 같은 분은 서울의 대통령실에는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예. 본인의 뭐 진퇴와 관계없이 울산을 위해서라면 그런 이제 희망사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이 남았거든요. 예. 5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실제로 울산이라는 곳에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최측근 옆에서 어떤 자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랬을 때 현역인 김태선 의원, 예. 특히 수행시장을 지내고 지근권리에서 보좌했던 김태선 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분이 물론 다음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초선 의원이거든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고 뭐 지방선거에 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드물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방선거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네.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40대 청년 정치인 중구에 있는 오상택 이분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다 청와대에서 일하다 오신 그렇죠. 분 아닙니까? 예, 그분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상택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리더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울산 지역의 공약을 개발하고 공약을 이제 만들고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오상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의 그 지역구였던 그 울주군을 김영문 씨에게 양보를 하고 예. 중구로 출마를 해가지고 한번 고배를 마셨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전에 선거에서 그 박승민 의원한테 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아직 젊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자기 정치를 해나갈 사람이고 예. 뭐 전원수, 오상택 이 두 분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울산의 새로운 인재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명의 또 인물이 바로 이제 김상욱 의원인데 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긴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남구갑이거든요. 네. 남구갑은 이제 전원수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전원수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당협이 비니까 남구갑의 당협을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신은 지역민의 민의로 어떤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신은 지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적으로 옮겼거든요. 예. 그런 핸디캡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지역민에게 어떤 이해를 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매우 궁금한데 우리가 본인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지금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더란 말입니다. 전국의 큰 방송에 다 출연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빡빡한 일정 정도로 봐질 정도로 전국의 모든 방송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는 뭐 소비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방에 내려올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한 우상택 중구위원장 정치 감각이 좋고 두뇌화전이 빠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이분의 이제 행보도 참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재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울산의 주요 사업과 새 정부의 관계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펼치기로 하고요. 자, 예고편 삼아서 조금 다음 시간에 진행될 얘기를 조금만 해보죠. 지금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예. 민주당의 울산 인사들이 뭐 대통령실에 얼마나 갈 것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울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울산의 또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를 맞춤식으로 하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금 울산의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관심사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김두겸 시장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어떤 당은 다르지만 이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어필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좀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지역 인사의 새 정부 참여, 새 정부와 울산의 상생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울산의 주요 사업과 새 정부의 관계 준비를 잘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